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국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재산도 지켜주고 공정한 룰을 갖다가 보장해주고 이런 심판자 역할이나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옵티머스나 라임에 보면 이거는 국가가 사기꾼들하고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국가기구가 사기꾼들이 도둑질 해먹을 수 있도록 그 사기꾼들이 능력도 안 되는데 사모펀드를 자산운용사를 설립해서 발행해서 그걸 갖다가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그 매장에서 사기 상품을 팔도록 해주고 그걸 인가해주고 또 거기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이나 절차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금융계 경력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자산운용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모펀드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산운용사 설립이나 사모펀드 발행 그리고 그걸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파는 게 가능하겠느냐?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같은 인간들한테 그걸 팔게 해주려고 심지어 정부 관련 각종 기관의 돈까지 거기 투자해줘요. 공신력이 생기죠. 그리고 이 정권에 가까운 마당발인 뭐 나이가 들었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정권의 한 자리는 못 해먹지만은 정권 탄생에 또 정권의 배경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고문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각종 연락해주고 어려운 거 해결해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돈 끌어모았어요.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사모펀드 끌어모아서 넘겨주면 애초에 뭐 공공기관 뭐 공사 매출 체크에 투자한다 해놓고는 그거는 다 쇼고 그거는 은행이나 정권회사도 거기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그냥 부동산 관련 사기회사 같은 데다가 빼돌려가지고 대부업체 뭐 사기업체사에다가 빼돌려가지고 그 돈은 다 밖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가서 나눠 먹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건 국가가 아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제 언젠가는 돈을 들어온 걸 갖고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에 이 땡긴 돈의 환매를 해주고 메꾸지만은 이 폰지 사기는 언젠가는 못하죠. 왜? 빼먹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터질라 하니까 이제 협박하는 문건을 작성해 놓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쪽에 한 패거리인 그 이진아는 한 패거리예요. 동업자예요. 그런데 뭐 검찰 수사 받을 때 남편 이름 뭐 빌려줬다라고 헛소리하고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검찰은 그것도 한 패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민정실에 집어넣어가 이제 오히려 정권범죄 합수단이라는 이런 금융범죄 전문 수사기관을 해체해버리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컨설팅 해줬지만 터질 것 같으니까 감찰하려고 하는 금감원을 다시 민정실이 감찰해서 감찰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다 파악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지 작전까지 짜고 이제 그때서 서로 순번을 정해서 먼저 자수하고 조사받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게 지금 옵티머스고 또 라임입니다. 라임도 유사해요. 그런데 라임은 그래도 드러난 게 한 제가 봤을 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됩니다. 좀 더 파야 되는데 이 한마디로 잔챙이 들고 그리고 중치쯤 되는 김봉현이 하나 드러났지. 김봉현이가요. 지금 3년 받았는데 폭로를 했어요. 자, 김봉현이가요. 지금 강기정한테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걸 법정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김봉현이는 몇 년이 추가됩니다. 특히 정권의 미운털이 찍혀있는 김봉현이가 자기가 죽을 일을 스스로 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옵티머스나 라임에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요. 그야말로 누가 권력의 도움 없이 이렇게 해먹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국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도둑질을 해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같이 기획을 해주고 도와주고 돈도 태워주고 그리고 이 수준이 안 돼도 억지로 맞춰서 도둑질 해먹는 외형상의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를 갖춰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도둑놈들끼리 내부에서 라이벌이 생기면 그 놈도 또 제거해주고,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해온 게 국가다.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은행 정권에서 창구에서 팔도록 위에서 압력 내려주고,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사하거나 잡아 넣으려는 놈들을 해체시켜주고, 그리고 이 도둑질의 한 패거리인 자를 청와대에 넣어서 그것도 청와대에서 조사하는 팀에 넣어주고, 이건 홍콩 갱 영화 무간도를 능가하는 지금 스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웃기는 거는 라임 같은 경우에는 비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 이 자는 뭐 옵티머스 그 내부 문건이 조작된 느낌이 난다라고 어제 국회에서도 이야기한 정권 코드를 맞추는 자입니다. 이 자가요, 사모펀드 손해 확정 전에도 지금 배상을 해주겠다고 국감에서 발언했어요. 그래서 분쟁을 갖다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하고 이 자산운용사 또 팔았던 판매사. 그러면 분쟁 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손해액도 확정되기 전에 판매사가 합의가 되어 있다면 추정 손실로 선보상을 해주겠다. 자, 업계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계약을 갖다가 취소하고 다 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하면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투자금을 자 따면 내 거고 이러면 원금은 돌려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랄 해저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손해액이 얼마일지를 대충 추정해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손해액이 추정한 액보다 더 적게 나오면, 그래서 대충 추정해서 돌려줬어요. 근데 실제 손해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었는데 많이 줘버렸단 말입니다,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투자자들한테 안타깝지만은 이런 문제를 투자자들이 정권이 개입되어서 자신들한테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손해본 사람 아니겠어요? 라임이나 옵티머스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떠든다고 이런 사람 입 막으려고 해결을 유보하고 끌고 가는 게, 그래서 돈 내줘 버리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 돈은 누가 내줍니까? 사기친 놈들은 돈 다 빼돌려서 돈 없고, 그럼 누가 내줘요?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내주잖아요. 자, 은행이나 정권회사는 정권에 그냥 코가 끼어 있어서 내줘라면 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금융기관이 그야말로 원칙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빨리 돌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피해자들이 빨리 보상을 받아야 조용해질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라는 신라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상장 폐지 쪽으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한데, 왜냐하면 경영진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신라젠은 지금 거래 중지된 상태로 한정없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중지가 된 지가 몇 달인데 그냥 신라젠 주식은 이렇게 해놓고 주식 거래 재개 여부도 지금 미지수로 그냥 지속적으로 심의한다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들이 이 신라젠에서도 담가가지고 빼먹었으니까 이걸 상폐시키면 신라젠은 지금 몇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 가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의식한다면 상폐시켜서 휴지 조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시끄러울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폐지한 것도 아니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정없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언제 결정되는 건지 알 수도 없이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8월 6일 날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 심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즉 상패 여부를 심의하겠다는데 그 뒤에 지금 2달 하고도 지금 훨씬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임에 빨리 돈을 돌려줘라, 좀 있으면 옵티머스도 지금 NH투자증권 보고 돌려줘라, 지금 이렇게 벌써 이야기가 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말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신라젠도 그렇고 이 정권은 이 자기들이 사기꾼들하고 공모해서 빼먹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판매사들, 돈 있는 판매사들한테 해주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판매사 입장에서 보면 잘못이지요. 권력과 유착된 데 연락받고 그걸 팔게 해주고 한 잘못은 있지만, 사기는 자산운용사에서 치고 나눠먹기는 권력이 나눠먹었는데 그걸 배상을 해주라는 거는 판매사들 보고 해주라면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라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면 라임처럼 복청 순환 투자 구조, 그러니까 복잡하게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땡겨와가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로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지금 판매사도 투자자도 잘 모르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이 판매 구조를 이 복청 투자 구조라고 합니다. 순환 투자 구조. 그래서 또 투자한 돈을 갖다가 일부를 빼서 또 이 들어오는 이 뒤에 펀드를 다 가지고 앞에 펀드를 막는 이런 거는 순환 또 구조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13군데고 그런 돈이 1조 3천억이 있다고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금감원이 지금 올 1월 달에 2천억 이상 그 사모펀드 운용사라 지금 52개사, 근데 그 52개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개수는 1786개.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위험한 구조를 가진 펀드가 1조 3천억쯤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몇 배 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매 중단되고 있는 사모펀드가 매월 20개씩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164개의 사모펀드가 환매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그럼 몇 개냐? 187개예요. 자, 2015년에서 2017년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나 문정권 초창기에는 펀드가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환매가 지금 연기되는 펀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10개가 환매 연기가 되고 2019년에는 187개, 올해는 현재 164개, 8월까지. 그래서 7월에 21개, 8월에 22개, 한 달에 20몇 개씩 환매 연기가 되고 있는데 금감원이 이 환매 연기되는 지금 사모펀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 현재 환매 연기 펀드 규모가 6조 589억이라 해요. 아까 위험한 구조가 1조 3천억이고 환매 연기가 지금 6조 589억. 자, 환매 연기된다고 다 사고 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환매가 연기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한폭탄이라 봐야 되죠. 그래서 라임에서 1조 4651억, 디스커버리에서 이 장하성이 동생이죠. 3124억, 알펜루트에서 3686억, 옵티머스가 5151억, 그리고 옵티머스가 5151억이 환매 중단되거나 대부분 환매 중단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젠투 펀드라는 데서 1조 800억,
H2O 펀드가 5,014억 이렇게 환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환매 중단될 펀드의 가능성이 지금 7,263억이고 환매가 중단되었거나 중단 가능성이 높은 펀드에 개인이 투자한 액수가 2조 5,574억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사모펀드를 가지고 그야말로 왕창 대형 사고를 내고 지금 문을 닫는 정권이 될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둑질 해먹는 사모펀드 이 천국이었다. 정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